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종목이 궁금하신 댓글이 잔뜩 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추석 연휴 때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뭐 10월 달 되면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강의들이 줄줄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새로 나온 책 조만간 이제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 교정도 봐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등등 하느라고 그 게다가 또 추석이다 보니까 뭐 친척도 만나야 되고 뭐 사실은 무지하게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영상을 잘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발 좀 댓글에다가 종목 분석의 요청을 좀 줄여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길다 보니까 꽤 많은 종목들의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세종공업부터 출발해 가지고 줄줄이 쭉 있죠. 몇 개나 됩니까? 42개나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저 말로는 선별해서 하겠다 또는 뭐 다 못하지 않겠느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야 정말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마도 댓글을 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지라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뭐 그런 생각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뭐라고 최근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 갖고 있지 말고 웬만하면 팔아라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에이 괜히 들었다 안 물어보니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야 뭐 정보사에서야 무조건 바이 분석 보고서만 냅니다만은 저는 그런 쪽은 아니니까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좋아 보이면 팔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가 하나 나고 벌써 2분이나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부에서는 42개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종목들 21개를 1부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종공업부터 시작해서 에이스테크, 사마알루미늄 등등등등등등을 해가지고 DNC 미디어까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2부 종목을 미리 한번 슬쩍 맛을 보여드린다면 22번부터가 IS 동수를 출발해서 코렌, LG, 이츠, 한불, 넷마블, 유바이로직스, 삼강 M&D, 동원 아나텍, 삼성 SDS, SK케미칼, 두산 퓨얼셀, 바디텍메드, 제넥신, 한전, 대한유화, 로직스, HFR에서 에코프로비언까지 42개 종목이 됩니다. 아이고 21개 종목부터 42개를 언제 다 하나 시긴 합니다만 뭐 하다 보면 하겠죠. 그죠? 자, 세종공업부터 빨리 말씀드립니다. RSI가 반등하고 있어서 내일도 오를까요? 아마도 내일이란 말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사실 미리 해다 보고 이제 답을 알고 있죠, 그죠? 뭐 미국 시장이 그야말로 그 트럼프 코로나 때문에 왕창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답 보고 미리 대답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내일은 글쎄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답도 해답이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죠. 그죠? 통상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이거 일부라도 그죠? 타진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팔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RSI는 진작에 여기 있어. 그죠? 여기 이쯤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영상 보셨죠? 그죠? 동영상 보셨으면은 주말에 지난 추석도 올렸던 동영상 보셨으면 이제 이게 RSI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RSI는 이미 매도 신호 그리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입이 벌써 다 상당 부분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기준선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종종 뭐가 되느냐니까 이게 뭡니까? 저항선이 되는 공산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월요일 날에는 트럼프 일도 있고 또 이게 기준선도 있고 그러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구름이래. 기준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타겟은 그죠 구름이죠, 그죠.
구름마저 무너뜨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만사휴이니까 아무래도 반등할 때마다 뭐 갖고 계신 물량을 이미 RSI는 벌써 다 팔아라 그랬으니까 추세는 니엇니엇해지고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물량을 줄여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일도 반등할까요? 라는 기대보다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에이스테크의 경우에 에이스테크는 제가 여기 아마도 설명한 것 같은데 추세가 바뀌는 단계가 전환선이 바뀌고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되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끝이다 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현재 여기까지 그죠? 전환선 기준선 세 개까지는 다 단계가 되어 있고 주가가 아직까지 구름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단계이죠. 물론 천행으로 예컨대 얘가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또 기존의 추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추세가 상승세였던 것이 이제 뉘어지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질문하신 분은 OBV가 상승하면은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OBV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OB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OBV는 어떻게 만들어지나니까 OBV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아주 쉽습니다. 거래량인데요. 주가가 오른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요. 주가가 오르면 그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주가가 떨어진 날은 그날의 거래량을 빼요. 그러니까 근데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날 거래량이 100주 됐다. 그럼 OBV가 100이고 주가가 그 다음날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근데 30이었다. 그럼 OBV가 얼마가 됩니까? 7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OBV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OBV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OBV와 주가와의 관계를 보면요. OBV 주가는 오르는데 OBV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죠? 주가는 오르는데 OBV가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OBV는 떨어지거나 주가는 떨어지는데 OBV는 올라가거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죠. 그죠? 먼저 근데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 OBV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OBV가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반면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OBV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OBV가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추세가 조만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턴 어라운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주가도 떨어지고 OBV도 떨어진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반면에 주가는 떨어지는데 OBV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턴 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OBV입니다만은 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OBV가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죠? 지우고 다시 볼까요? 다 지우고 OBV를 확대해서 본다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OBV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가도 떨어지는데 OBV를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구나 OBV는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1930년대, 40년대에 소위 다우 이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아웃데이트 돼가지고요.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당히 좀 올드한 오래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OBV를 보더라도 보다시피 OBV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에이스테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에이스테크는 지금 구름 안에 있는 상태이고요. 더구나 기준선, 전환선 모두 다 무너뜨렸고 그런 상태이니 OBV는 말고 RSI를 보신다면
RSI는 진작 여기서 그죠? 매도 신호, 여기 또 한번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에이스테크는 좀 더 하락할 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이, 큰일 났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 요게 눈에 띄어가지고 거래량을 한번 봤습니다. 항상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 위에서 맨날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완전히 물린 거죠. 그죠? 여기서 샀는데 주가는 확 내려가고 거래량이 왕창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치고받고 해서 한 사람들이 정땅 다 물렸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주가가 이 위로 반등할 때마다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쏟아낼 테니 주가가 웬만해서는 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우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이미 RSI는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죠. 그죠? 이미 여기서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마알미늄도 현재는 뭐 기준선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언제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매수를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기준선이 무너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시되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표시하는 걸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표시하는 거 잊어먹었네요. 에이스테크는 아까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종공업의 경우에도 역시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하고 DB 하이텍하고 네페스 등등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종목 3개를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통상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근데 일목균형표 RSI를 가지고 거래해도 되고요. RSI가 거래하는 방법은 추석 때 올려드렸던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일목균형표로 다소간 좀 RSI는 그래도 너무 좀 단기적이지 않냐. 그래서 좀 느긋하게 거래하려고 싶다 하면은 일목균형표로 거래하는데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소위 기준선, 그래서 기준선입니다만은 기준선 여기군요.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의 타이밍인데 매수하더라도 이때는 어떻게 매수? 타진 매수 일부만 사고 그러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산다. 전액 매수한다. 뭐 적극 매수, 전액 매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1650원입니다만 1650원을 완벽하게 넘어선 상태가 아니고 애매한 상태이고 또는 아직까지 구름 안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것이 여기서 매수하면 됐겠네.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그는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플레이가 아니고요. 근데 기준선을 넘어서고 나면은 그때 가서 살까 말 그때 가서 타진 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버브 반도체는 월요일 날 오르기만 하면 근데 1650원만 넘어서면은 구름도 넘어서고 기준선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이라도 근데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뭐 트럼프 코로나 때문에 막 밀린다.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전히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애매한 상태니까 하루만 있어 보면 내일만 보면 내일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는 거고.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게 어렵지 쉽게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B 하이텍인데 DB 하이텍 1 우선주입니다. DB 하이텍 우선주입니다. 를 샀는데 한가 한번 맞고 그리고는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매도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그렇죠. 저 한가 맞으니까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한 사이에 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매도 기회 놓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였죠? 어바브 반도체라든지 또는
뭡니까? 4만 미만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좀처럼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더구나 DBI 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상상 올라가다가 하한가로 내려가면서 이미 여기서 RSI가 아시죠? 이제 영상 보시면 RSI가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70m 내려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RSI를 모르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요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예컨대 하한가를 맞은 날 또는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이라도 팔아 섰어야 하죠. 그죠? 지나간 이야기 해봤자 많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반등할 때마다 빨리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기준선이 무너뜨리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은 구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팔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팔면 상당한 뭡니까? 상당한 그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DBI 덱은 어떻게 하라고요? 웬만하면은 빨리 매도하시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 없이 그냥 동국제강 봐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예, 잘 보고 있는데요.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재미없죠. 그죠? 그야말로 구름은 횡구름이고 주가는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뭐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횡보할 때는 재수 좋으면 급등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이야기해서 급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다 지우고 제가 볼린저 밴드를 한 걸 붙이면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좁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질 때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둘 중에 하나 현상이 곧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오를까 떨어질까는 현재로 봐서는 뭐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옆으로 횡보할 때 횡보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추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얘가 내일인가 모레건 조금씩 올라와서 구름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요. 얘가 구름 올라서지 못하고 오히려 비질비질 밀리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컨대 RSI로 보더라도 여전히 중립 상태이다 보니까 RSI로는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목으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냥 구경하자. 뭐 그런 점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매수를 고려하신다 분 같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사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때쯤 돼서 사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죠? 이렇게 사도 괜찮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오면 사도 되니까 아직은 좀 더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냥 구경만 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PC 19,600원에 샀는데 너무 높은 데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환선은 꺾였고요. 두 개가 교차했고요. 후행스패는 핸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주가는 구름 하나 들어오면서 기준선마저 무너뜨려져 그죠? 그러면 얘가 뭐 잘하면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RSI가 현재 거의 바닥권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반등은 하겠습니다만은 수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글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19,600원의 그 매수 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수준이 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본전을 찾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그 소위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반등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크게 기대하지 말고 반등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꼭지가 얼마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제가 아니니까 18,100원의 꼭지가 될지 23,350원의 꼭지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전략이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종목도 저는 매도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팔자.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이 종목은 그나마 잘 보시면은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죠. 그죠? 기준선 딱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던 거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만약에 기준선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예컨대 얘도 이런 꼴이 났겠죠. RSI는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갈 텐데 그나마 기준선에서 버텨줬으니까 일단은 반등했는데 일단은 전환선의 저항을 받고 약간 밀리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로 보건데 뭐 내일은 다소간 좀 밀리리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당장 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준선이 만약에 유지된다면야 뭐 굳이 팔 건 없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밀린다면 그때는 매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뭐 살지 팔지를 고민하는 이야기 아니고, 근데 통상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타진 매도. 일부라도 팔아라.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척경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HLB 생명과학은 일단은 당장은 보유할 팔지는 하라도 되겠습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이 얼마나 되나요? 기준선이 27,400원 정도네요. 그죠? 27,400원 정도니까 그 밑으로 무너지면은 매도를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뭐 다시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은 별로 달라진 건 없죠. 그죠?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구행수편도 그렇고 다 캔스탔고 뭐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기준선을 상회하는 42,000원을 기준선을 넘어서는 결과가 되나 보니까 이 잠시 동안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계속 하락폭이 커질 테니까 지금은 애매한 상태죠. 그죠? 뭐 구름 안에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냐?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스팬도 넘어진 상태에서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이야기죠.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는 세 가지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몽땅 돌리는 상승세가 나타나는 확률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구름 밑에 안 내려갔으니까 타진 매도로 하시고 지금은 일부라도 팔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물량을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 보자에 방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탄섬 있을 때마다 팔아라. 쪽이 좀 더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노바렉스군요. 노바렉스였고요. 이게 라운피프는 아직 하도 안 했는데 노바렉스 좀 있어보자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운피플입니다.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인가요? 라운피플인가요? 라운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라운이라고만 하셔가지고, 라운시큐어인지, 라운피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RSI는 돌아서고 있고, 도지가 나타난다. RSI는 돌아서고 있고, 도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봐서는 아마도 라운피플로 짐작이 됩니다. 라운피플. 자, 그래서, 라운피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운피플. 뭐, 현재 얘는 구름 밑까지 다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온 상태니까 하락세이긴 한데, 그나마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을 한번 반등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구름을 넘어서려고 여러 차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도 하죠. 근데 여전히 기준선 밑이니까, 그죠? 여전히 기준선 밑이니까 추세가 상승세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고요. 여기서 사라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근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RSI가 말씀하셨듯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그렇고 이때도 RSI가 바닥에서 돌아선 상태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RSI가 돌아섰으니까 얘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정도인데,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RSI가 바닥에라도 올라갈 때 기준선에도 걸리고 구름에도 걸릴 테니까 역시 이번에도 기준선에 걸리고 구름에 걸리는 이런 태클을 먼저 만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름을 넘었으면은 여기 가서 뭐 추가로 매수하든가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락세라고 보고 반등할 때마다 팔아치우는 전략이지 좋지 않겠냐. 일단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로 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라운 피플. 자, 그 다음에 금양입니다. 금양 기준선도 넘어서고 있고 RSI도 넘어서고 있다. 예. 뭐 이미 질문하신 걸 봐서는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상당수 이해하고 계시거나 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추가로 코멘트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 RSI도 돌아서고 있고요. 그죠? RSI도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주가가 쫙 넘어서고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상승세로 보여지네요. 다만 이날 이제 도지가 이렇게 길게 아래로 길다란 수렴이 나타나면서 도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다소간 저항선으로 되면서 약간 좀 주춤거릴 공산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싶네요. 기준선은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 정도부터는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기준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준선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 반등하면은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다소간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기준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사시겠다는 건지 보유하고 계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구름이고, 그래서 당장 매도하신다면 진작에 여기서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매도했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매수를 고려한다면 여기서 일부라도 타진 매수하는 정도, 타진 매수 내지는 타진 매도 정도에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타진 매도나 타진 매수 정도에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금양도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오스쿠텍의 경우에는 일본과 1시간짜리 봉의 모양이 1시간짜리 봉의 모양이 다르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만은, 일봉에서는 RSI가 여기서 사라 그랬다면, 그죠? 여기서 팔라 그랬네, 그죠? 그래서 설명했듯이 RSI가 70 밑에서 올라갈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었고요, 그죠? 여기가. 그리고 RSI가 70 위에서 70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매수했으면 꽤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텐데, 지금은 다시 RSI가 아직까지는 뭐 사라 팔라 당장은 말이 없죠. 위로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여기는 이제 매도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기준선 위쪽이니까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기준선이 얼마죠? 기준선이 41,000원이네요. 그죠? 41,000원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털어내는 전략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전략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시간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 그렇고요. 분봉 60분짜리 분봉으로 본다면 쭉 상승세죠. 그죠? 뭐 일목균형표 해석한 거 똑같습니다.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시니까 상승세가 있다가 지금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또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다 매도, 그리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타진 매수,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봉과 분봉 60분짜리 봉과 일봉의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죠. 예컨대 거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로서 저처럼 근데 뭡니까? 옛날에 딜러 하면서 하루에도 골 100번 거래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심지어 1시간 봉까지는 안 돼요. 근데 뭐 1분 봉 또는 1분 봉, 근데 FX 1분 봉이 됩니다만, 근데 뭐 5분 봉 뭐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해야 된다고요. 5분 봉 가지고. 그래서 뭐 구름이 올라갔다 샀다, 구름이 더 내려갔다 팔자, 여기는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 여기서 사자, 뭐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죠? 사고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5분 봉 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두가 길게 가는 것 같으면 1분을 보면서 예컨대 기준선이 올라갔네, 여기서 올라갔네, 사자, 그죠? 여기 뭐 여기서 사자, 팔고 다시 사든지 간에 사자. 그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시간의 관적 개념을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매 빈도가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일봉을 보느냐 분봉을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차트 모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일봉으로 보건데 현재 당장에 팔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팔 이유가 없죠. 뭐 당장에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올라갈 공산이 좀 높다. 그죠?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뭐 원래 얘는 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거의 추세가 완전히 전환선이 꺾이고 두기가 교차하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RSI도 돌아서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죠. 그죠? 당장 구름 상단이 저항이 되고요. 후행 스핀도 아마 저항을 받을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또 기준 전환선이나 기준선 정도의 저항을 받을 테니까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급한 위기에서는 다소간 좀 벗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갖고 계시다가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근데 구름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조금만 내려와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확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구름의 지지 여부를 잘 보시라. 아니면은 RSI로만 본다면 RSI 여기서 팔락을 했으니까 보고 있다가 혹시 RSI 아직까지 30미치 아니고 올라갈 테니까 계속 중간 정정하다가 70선 위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사는 신호. 그러다가 70m 내려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도하는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근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소위 자신만의 주관적 판단이라든지 또는 에러를 줄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일단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화입니다. 한화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아까 또 이거하고 효성첨단 소재와 거의 다를 바 없죠. 그죠?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면 완전히 맛이 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사휴이죠. 그죠? 전환선 꺾여 교차해 후행 스팬 거래 구름 밑으로 내려와 완전히 이제 추락의 위기에서 조금 돌아서면서 구름 안에 싹 머리를 넣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RSI도 돌았었고요. 다만 안심하기는 아직은 이르죠. 마찬가지로 구름 상단도 저항이 될 것이고 올라가면은 또 기준선이 또 저항이 될 테니까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컨대 올라가다가 재수 없이 구름의 상단의 저항을 받고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온다. 사실은 이때 우리 상당수를 여기서 타진 매도 했어야 됩니다만은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설 때는 여기서라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만약에 여기서라도 일부라도 먼저 팔고 다시 생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한화를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일단은 보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반등할 때마다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똑같죠? 에코프로비엠. 사실은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개 다 그렇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은 대개 구름이 튼튼하고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 그랬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름 위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 해보는 상태가 RSI와 어울려가지고 얘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넘어가면은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구름을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되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RSI가 돌아서고 있는 상태니까 구름 상단의 저항, 기준선과 저항, 전환선의 저항 등등 예상되니 반등할 때마다 이 종목은 역시 팔아야 안 되겠나 싶네요. 이미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무너진 상태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보유하기에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런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얼마입니까? 14만 2천 원 정도에서 팔 수 있다면 성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21개 종목이라서 빨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42개 종목을 다 1부, 2부에서 다 해치우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앱클론. 특별한 말씀 없으셨네요. 뭐 아까 뭡니까? 이 종목하고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네요. 그죠? 에코프로비엠 어떻습니까?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 할 텐데, 아무래도 구름이 저항을 받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구름이 더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이 경우에도 이 보시면은 구름을 넘어섰다가 그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러고는 다시 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은 바로 가기보다는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갖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찬스, 반등이 있을 때마다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파시라. 그죠? 그 다음에 KMW. 파동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은 제가 오늘 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여러 차례 KMW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파동 매긴 거를 아마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써놓은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이고 2고,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3이고 4고 5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ABC인데 여기로 현재 구름 상대 바닥을 받고 반등하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그려놨습니다는 ABC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막 이렇게 겉줄로 이렇게 많이 그어놓은 X파동, 반등 파동이 여기다, X파동. 그리고 다시 ABC가 나타날 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BC하고 다음에 반등 파동이 나타난 다음에 아무래도 다시 떨어지는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역시 반등했을 때마다 팔자. 아직은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 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TC.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고점이라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JNTC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구름 밑에서 모든 추세가 전환선 꺾여, 교차해, 후행스팬 내려와, 주가 구름 밑으로 내려버려. 그때부터는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땅굴을 파고 있는 뭐 땅굴이라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구름 밑에서 더구나 얇은 구름인데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얇은 구름 같으면은 올라서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텐데 이 쉬운 구름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JNTG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14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목균형표로 아직까지 구름도 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얇은 구름조차도 넘기지 못하는 상태라 그러면은 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렸으니까 뭐 설마 16,200원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매수 단가하고 관계없이 매수 단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예컨대 16,200원 아니라 16만 2천원에 샀다 할지라도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고려해 본다면 추세상으로 봐서 이 종목은 구름 밑에 있고 추세적으로 봐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에 훨씬 더 좀 더 확률이 가능성이 이쪽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하면 다행이고요. 반등이 없더라도 팔아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말씀 없으셨는데 이 종목도 좀 애매합니다. 이 종목은 왜 애매하냐?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상단의 저항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긴 한데 기준선은 완벽하게 넘어선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준선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올라가네요.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계속 상승하니까 얘가 기준선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마치 얘들을 기준선 예컨대 뭐 500원 오르면 주가는 600원, 700원 올라야. 그죠? 그래야 기준선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그다지 상황인지라 당분간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실거리면서 구름 지지 이 사이에서 구름과 기준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래 사이는 바닥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웠고 중립 상태이다 보니까 뭐 크게 올라간다, 크게 내려간다 라고 당장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이니 그냥 옆으로 횡보가 예상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Y솔 어디 갔죠? Y솔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시자. 그죠? Y솔 좀 더 두고 보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네트 DNC 미디어까지 말씀드립니다.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이 종목은 보이십니까? 어떻게 됐죠? 구름 위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나왔죠. 그 전까지는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좀 상승이 예상되긴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구름을 넘어선 종목은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튼튼한 안 튼튼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거나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먼저 조정을 받고 상승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로 구름 위쪽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갖고 계시면 계속 보이고요. 매수도 뭐 사고 싶다 하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매도죠,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몽땅 다 손절. 구름은 3,660원입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라는 생각으로 한네트 매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갖고 계시면은 보유 반대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그죠? 구름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자, 1부 마지막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 구름 위로 올라오면 매수할까요? 예, 그러세요. 뭐, 당연하죠. 구름 위로 올라오면 매수할까요? 예, 현재 구름 안에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구름이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37,900원 넘어서야 되겠네요. 37,000, 이 정도. 37,900원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 종가가
35,850원이니까 꽤 많이 올라야 매수가 되겠죠. 일단 아래쪽에는 구름의 지지가 예상되니까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간다간다하네요. 뭐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구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절한선 이미 역전된 절한선이 기준선보다 밑에 온 상태이고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주가가 빠지면은 후행스팬도 밀릴 테니까 잘못하면 완전히 하락세가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일단 매수하신다면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뭐 조금만 사는 거죠. 조금만. 그러다가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넘어서면 다진 매수하고 구름을 넘어서면 더 사는 건데 얘는 일단 구름 안에 있으니까 구름을 넘어서면은 거꾸로 구름을 넘어서면은 조금 사고 일부 사고 다진 매수하고 기준선 넘어서면은 여기 쏟아 넣을 물량을 다 산다. 100% 다 산다.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름이 샀다가 구름이 또 내려가 버리면은 다진 매수했던 거 여기서 다진 매수했던 거 다 판다. 여기서 다 판다. 이런 전략이면은 뭐 손실은 줄이면서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개 종목이다 보니까 46분이나 됐네요. 나머지 2부 종목들은 IS 동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루 좀 더 있어보자. DNC 미디어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루 정도 더 있어보자가 되죠. 자, IS 동서부터 코리안, LG 등등에 관한 종목들은 2부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